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의 전례 없는 오폭 사고로 인해 민간인 수십 명이 다치고 지역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하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가 단순히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목요일에 있었던 KF-16 전투기의 훈련 중 발생했다. 두 대의 전투기가 훈련을 진행하던 중 지정된 사격 구역을 벗어나 민간 지역에 MK-82 폭탄 8발을 투하한 것이다. 당시 폭격으로 인해 부상자가 무려 29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인 민간인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직후 포천 지역은 사실상 전시 상태와 다름없는 긴박함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폭발음과 함께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하거나 근처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포천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진 줄 알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군의 안전관리와 훈련 절차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진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 당국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군의 안전 규정과 훈련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또한 피해 복구가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기도 포천 일대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 거주지와 상가가 파손됐고 일부 상인들은 재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승인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을 미룰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포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크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향후 한미 군사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얼마나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 상공에서 일어난 KF-16 전투기의 오폭 사고는 한순간에 평온한 일상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다. 이 사고는 한국 공군이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실사격 훈련 중 발생했으며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8발을 민간 지역에 떨어뜨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이 폭탄들은 지름 273, 무게 227kg에 달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통상적으로 지하 벙커나 중장갑 차량을 격파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이 폭탄들이 훈련장을 벗어나 민간인 거주지로 떨어지면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외국인 6명을 포함한 15명의 민간인과 14명의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폭탄이 떨어진 장소에서는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주민들은 무엇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이 흔들렸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한 주민은 당시의 공포를 증언했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일부 주민들은 폭발 충격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었으며 날아든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폭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선임 조종사가 훈련장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 일부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이 아닌 민간 지역으로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좌표 입력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항법 장비의 오류나 훈련 지침의 불명확함 때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해당 조종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항법 장비와 훈련 매뉴얼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종사의 실수인지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직후 군의 대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군 당국은 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에야 군 당국이 공식 발표를 통해 오폭 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주민들은 군의 발표를 쉽게 믿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사고 초기 대응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군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기도 포천 일대는 사실상 재난 지역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 폭탄이 떨어진 곳 주변으로는 건물과 도로가 파손되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특히 폭발로 인해 전기와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포천시는 즉각적으로 재난 대응팀을 꾸리고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광범위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최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 훈련이 과연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훈련 매뉴얼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거듭되면서 그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김정수 교수는 실사격 훈련의 경우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구역 설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훈련 관리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방어 훈련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모든 실사격 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훈련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KF-16 오폭 사고는 단순한 군사적 실수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과 정보 공개 지연, 그리고 안전 관리의 허술함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의 안전성과 필요성, 나아가 군의 훈련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향후 한미 군사 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KF-16 전투기의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군 당국의 초기 발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장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 선임 조종사가 훈련장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숫자를 잘못 입력해 지정된 사격 구역이 아닌 민간 지역에 MK-82 폭탄 8발이 떨어진 것이다. MK-82 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항공폭탄으로 그 위력이 민간 지역에 미친 충격은 가히 엄청났다. 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좌표를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단순히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단순히 오타를 냈다고 보기에는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종사가 실수를 인지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훈련을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실수를 인지하고 항로를 수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일부 있다며 현재 블랙박스와 항법 기록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군의 항법, 장비와 훈련 절차의 적정성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항법, 장비에 결함이 있었거나 훈련 매뉴얼 자체가 불명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서 사용된 항법 장비가 최근 업데이트된 신형 모델로 일부 조종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좌표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전 사전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군의 안전관리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항법 장비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공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군 당국은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민간인들은 폭발의 원인도 모른 채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며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고 초기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워 신중을 기한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정보 공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고는 군의 안전 관리와 훈련 절차, 정보 공개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라는 해명만으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에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군 당국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방부 장관도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론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F-16 전투기의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에서는 오는 3월 13일부터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방어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한미 양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모든 실사격 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로 촉발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훈련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연합훈련의 중단은 단순히 일정의 차질을 넘어 한미 동맹의 군사적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은 매년 이 훈련을 침략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실제로 훈련 기간 동안 탄도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 중 발생한 오폭 사고가 자칫 북한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은 이미 한국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 연습을 벌였다며 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포천 지역 주민들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군사훈련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해 건물과 상가가 파손된 일부 상인들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군사훈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보상과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연합훈련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합훈련의 규모와 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민간인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한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는 유감이지만 연합훈련의 필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훈련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훈련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군사적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한미연합훈련의 안전관리체계와 훈련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향후 훈련의 방식과 규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의 안전대책을 얼마나 신속히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훈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